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이맘때 정은아입니다.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자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학생들, 선생님 모두 걱정 반, 기대 반, 또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첫 주 맞이하셨을 텐데요. 3월이 주는 기분 좋은 떨림을 안고 학교 현장 못지않게 분주한 곳이 또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청인데요. 오늘은 개학을 맞아서 초중고 새학기 학교 생활 그리고 학습 계획들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또 방과 후 돌봄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광주시 교육청 장학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임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등 특수교육과 중등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정양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학교에 새로운 1년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이 두 분께서도 무척 바쁘셨을 텐데 개학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학생과 교사 모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들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요. 첫 출발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2월 한 달을 새학년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청 각 사업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3월 첫날부터 네.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도 좀 볼까요? 네, 중고등학교도 2월 새학년 적응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학교 여건에 맞는 연간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교과별로 수업 평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고요. 네. 아이들의 배움 환경의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물리적 환경 조성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이제 3월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나 회의 없는 달을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학교 하면 요즘에는 또 신입생들 특히나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저희 이번에 신입생 없어요.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9,260명입니다. 네. 작년부터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에서 7년 만에 네. 2개 학교가 새롭게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찬미루초하고 운수초입니다. 네. 광주 북구 영두동과 신용동 일대에 찬미루초, 그리고 광산구 선운지구 일대에 운수초가 개교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교 학교가 개교함으로써 네. 학급 과밀 현상 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 보고에 아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 3월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달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 적응할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3월에 초등학교 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3월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설렘과 긴장의 시기입니다. 네.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학교는 어제 입학식을 했겠지만 입학식과 개학식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럼에도 학교는 3월부터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2월 한 달 동안 학교 교육 과정이랄지 학생 지원 계획들을 충분히 잘 꼼꼼히 수립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이런 학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또 이런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더 든든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방과 후 돌봄이거든요.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 기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우리 동네 방과 후 돌봄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네. 국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네. 이 안내 지도에는 지역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 교실, 네.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네. 그리고
온마을 다봄터 그리고 거점 눌범 센터 등의 정보를 담아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정보는 시교육청과 광주 눌범지원센터 그리고 각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이렇게 탑재를 해서 네. 편리하게 아무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 누리집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중고등학교 3월 일정도 좀 살펴볼까요? 중고등학교도 그 학교급에 맞는 새학년 적응 기간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기초학력 진단이라든지 심리 진로 상담 검사라든지 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심리 정서 상황 그리고 학업 수준들에 대한 파악을 진행해서 그에 맞는 교육 활동을 계획을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3월 중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운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정이라든지 학생, 학부모 상담 주간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네. 자녀가 소속된 학교의 어떤 교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일단 교육일 텐데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초등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기초학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기초학력은 기본교육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그리고 두드림 학교, 네. 대학생 보조 강사 그리고 통합진단 지원 서비스 같은 지원 체계를 네.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초학력 전담교사 그리고 강사 100명을 배치하였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 보조 강사를 확보해서 정규 수업 과정과 연계한 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서는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같은 기본 능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 두드림 학교에서는 그 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통합 진단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또한 난독증이나 경계성 지능이 있는 이런 복합 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도 해소되고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들이 좀 변화가 많잖아요. 자신을 보는 시선들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중학교에서 그 과정 중에 가장 변화가 큰 것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변화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례로 그 중학교에 입학하면 알림장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네. 그 기존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위주로 수업이나 어떤 학교 일정이 이루어졌다면 중학교부터는 교과목별로 교과교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단편적인 예일 텐데요. 네. 다행히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1학년 1학기에 저희가 자유학기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달라지는 교과 체제, 평가 방식에 아이들이 조금 더 완충지대의 역할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네. 흔히들 그 기간에는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해서 노는 학기, 쉬어가는 학기로 오해를 하는데 예. 그 기간 중에는 주제 선택 활동이라든지 진로 탐색 활동 그리고 교과 수업에서도 아이들의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들이 배움을 더 키워나가는 학습 근력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고등학교 때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고교학점제가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고교학점제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의 이제 학력 인구 감소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력 인구 감소나 사회 구조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등학교 학사 체제의 변화입니다. 네. 그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 네.
어려움도 있었고 학생 학부모들께서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를 저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과거에는 네. 고등학교 하면 문과, 이과 그렇죠. 이렇게 계열별 선택이었다면 네.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지향하는 제도인데 오해하시는 것이 네.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전적으로 과목 선택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들이 있으십니다. 네. 이 고교학점제는 각 학교가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네. 필요한 지도를 하고 끝까지 책임 교육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네.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에 충실히 임하면 네. 과목 선택이나 학점 이수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관심 있는 것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많아지면 뭘 해야 되지?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걱정이나 부담은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는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고등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이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좀 전에 언급했던 중학교 자유학기까지 네.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로를 설계할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고 성장해 오고 있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보다는 함께 지원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하는 그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매년 교육 정책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변화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초등교육은 지식 암기보다 핵심 역량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강조하여 네. 소논 수령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둘째로 디지털 기반 학습 강화입니다. 네.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고 또 코딩이나 디지털 애절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학습하는 시간이랄지 네.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정한다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심리 정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네. 학교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나 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혹시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학기 초에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면 학생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 날짜를 결정해서 담임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등학생에게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텐데 올해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고3이 치르는 대입을 2027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8 대입부터 대입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올해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긴 호흡을 가지고 11월 수능까지 본인의 역량을 키워간다라고 생각하고 네. 수험 생활을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학교하고 교육청은 일단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이 발표되는 대로 시기별, 대상별 그 필요한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맞춤형 집중 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7월에는 전국 130여 대학이 참여하는 대입 박람회를 이틀 동안 개최하는데요. 네. 해당 일정에 참여하시면 원하는 대학의 입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주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그리고 가정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초등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약속 지키기나 네. 또는 바른 언어 생활 같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은 또한 학습 태도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네. 자기 조절력 그리고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글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문해력을 길러줌으로써 네. 모든 교과 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이렇게 협업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 속에서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러한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보탬이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가 그대로 중학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중학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이 사회를 살아갈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는 않을 텐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지식 습득에 치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독서는 네. 우리가 입시를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성찰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우 관계입니다. 네. 교우 관계는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근데 그 나이의 연령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맞아요. 보니까 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갈등 과정에서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지 우리가 이게 자칫 학교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본인들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진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성숙한 행동들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교우 관계가 좋아야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자, 요즘에 그 초중고 시기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또 정보가 너무나 방대해서 어떤 걸 취사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정보를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기존에도 학부모님들은 중요한 교육 주체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부서를 따로 두고 있었고 네. 저희처럼 이제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학, 돌봄복지 등의 담당 부서에서도 해당 정보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너무 다양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광주교육청에서는 광주 학부모와 통합 플랫폼을 개통을 하였습니다.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플랫폼에 접속하신다면 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접근하는 방식도 휴대전화나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통합 플랫폼 이름이 광주 광주 학부모와 학부모와. 네. 많은 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청을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올해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맘때는요, 광주시 교육청 임동현 정향미 장학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봄 기운이 느껴지다가도 비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봄비와 함께 일교차가 커지고 또 도로 위의 수분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땅이 파이는 포트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빗길에 물이 고이게 되면요. 파인 곳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더 위험하거든요.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봄이 반갑기도 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날씨 정보 잘 챙기시고요. 출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이맘때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